어제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마는 큰 성과는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 다시 당국회담을 재개를 합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상당히 큰 모양새입니다. 네, 이번 당국회담이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안찬일 한경대 초빙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국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는데 오늘 다시 그래도 재개가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개된 쪽에 방점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회담의 결론을 못 낸 거에 방점을 내야 됩니까? 예, 원래 이제 지난 2007년까지 열렸던 장관급 회담이 있었어요. 장관급 회담의 경우에는 이제 이틀 또는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회담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날 합의가 안 되면 둘째 날, 셋째 날, 때로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제 회담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당국 간에 이제 처음으로 물론 앞에 당국 간 접촉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뭐 계속적인 접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이 첫 번째 당국 접촉이라고 봤을 때 오늘 이번에 그 하루 만에 이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오늘 재개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번 회담에서 다루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하루 만에 타결을 해서 합의를 낸다는 거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걸 기대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평가라고 보고요. 일단 이제 오늘 회담이 이어지는데 오늘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합의가 안 되면 내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하루 이틀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지난번 8월 25일 8.25 합의가 나올 때도 원래는 하루 회담으로 했지만은 나흘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예견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번에 만약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략적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 회수에 다시 말하면 2차 회담으로 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루 결과만을 가지고 전체를 향방을 평가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일단 회담이 어제 첫날에서 두 번째 날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남북 공이 무언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들은 어떤 건가요? 이번은 뭐 회담이 아주 처음부터 딱 상품을 꺼내놨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우리는 이산 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거나 뭐 영상 상봉이나 여러 가지를 하자 이런 조건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고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 장군님 말씀대로 저도 이게 한 3일 이상은 가지 않겠는가. 3일 정도 가야만 이제 월요일쯤에나 뭔가 합의를 내놓되 그것도 그렇게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는 합의는 나오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도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뭐 우리도 이제 이산가족 상봉 급한 게 많지만 이 연말이고 사실 이게 연말에 그 남북관계 대화가 열린 적은 또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얼마 후에 한 20일 후에 하는 그 신년사에다가 뭔가 좀 주섬주섬 담아야 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진도를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북한으로서는 내년으로 넘기자. 공을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남측에서는 이산가족, 북측에서는 금강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국에서 그걸 시인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죠. 어제 그 환담 과정에서 보면 우리 황북이 차관, 우리 수석 대표는 첫 걸음이 중요하다. 첫 걸음을 잘 띄어서 큰 길을 열자라고 얘기를 했고 북측은 대통로를 열자고 하는 것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출발이 달라요. 장벽을 걷어내자는 말을 했어요. 장벽을 걷어내자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첫 길에서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뛰어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북한은 아예 큰 장벽을 한꺼번에 다 걷어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한 가지 사안만을 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진행되기보다는 근본적인 관점 자체가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차원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자고 하는 접근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로막힌 장벽들을 남측이 일거에 다 해결해 줘야 개선이 되는 것이니 남측이 진정성을 보여라 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고집을 한다면 이게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앞서 그 모두 발언이 그냥 두 분이 똑같은 말을 의례적으로 한다 생각했는데 단어 하나 도해를 해봐야 되는군요. 그 언중 유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그 내용, 그 표현 속에 북측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 북한판 아이돌이 중국 가가지고 이제 또 오늘 또 띵똥띵똥 합니다. 이거 뭐 관심들이 대단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류에 말하자면 한류가 다 점령한 이 한류의 태평양에 지금 북한이 지금 똑딱선 타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럼 한류의 이 태평양에 그럼 이게 무슨 북류냐? 제가 볼 땐 아류면 아류지 북류는 또 못 된단 말이죠. 북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연에 그 초청된 사람들 자체가 이제 중국의 일반 시민이나 뭐 청년 학생들이 아니고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 아닙니까? 심지어 이제 폭리위한 현재 그 인민해방군 이제 예술단의 그 소장 계급을 가지고 있는 폭리위안도 올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마 폭리위안이 좀 모란봉악단 공연을 보면 자기가 이제 소위 달고 어렸을 때 처녀적 시절에 그 아주 향수를 느낄 수 있겠죠. 아마 김정은도 그것을 노려서 이번에 이제 모란봉악단을 파견해서 뭔가 북중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북한의 미녀들이 베이징에 나타나서 지금 한바탕 좀 시끄럽긴 하지만 저것이 아마 김정은의 그 베이징 방문 또 북중 정상회담 이런 아마 그 어떤 정치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또 내년에 연초를 좀 기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게 김정은의 지시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예술단하고는 어떤 점이 좀 다릅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우선 구조적으로 볼 때 이제 소규모 아주 초정예화된 예술단이라는 것, 또 전자악기를 쓴다는 것, 심지어 저기서는 이제 결혼을 하면 예술단에서 물러나야 될 정도로 연령과 결혼을 억제하는데 저기에 이제 그 최고 미녀 3대장이라고 불리는 유진아, 라유미, 선우향이가 있는데 이 선우향이가 지금 최근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에 북경에도 아마 안 간 것 같은데 그 이제 선우향이가 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제일 잘하고 북한의 군인들이 제일 그 팬이 많은 그 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번에 안 간 것 같은 거 보면 최근에 뭐 결혼 문제로 예술단과 충돌이 많았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얘가 결혼을 뭐 군관하고 장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런 거 보면 아마 이번에 안 나타났다면은 분명히 결혼을 해서 저기서 잘리지 않았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장성택 처형 2년이에요. 그날 베이징 공연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김정은은 계속 지금 중국 가고 싶어 하는데 시진핑이 지금 안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위대로서 혹시 이게 또 간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방금 이제 그 중국 대변인이 언급을 했어요. 이제 북중 관계 개선 과정에서 일단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를 이제 늘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이 접촉을 시작을 해서 확대해 나가거든요. 과거에 이제 미중 관계 개선도 핑퐁 외교라고 하는 탁구 게임을 통해서 이제 접촉이 확대됐는데 아마도 지금 북중 간에 정치 군사적인 그 걸림돌이 있단 말이죠. 특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북한은 경제핵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지 않을 기세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난 10월 10일 류윈산의 방북 이후에 사실 북중 간의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소식이 별로 없거든요. 만약에 북중 정상회담이 되려면 아마 신년 초에 그런 어떤 그 고위급의 교환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이번 예술단의 방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들이 쭉 이어지는 과정이 이제 우리 관측이 돼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북중 정상회담까지 예.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모란봉이 네. 가가지고 노래 몇 곡 불러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군요. 예,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바라고 있는 육자회담에 복귀한다든지 예. 뭔가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아마 북중 정상회담으로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하. 네. 김정은의 옛 연인이죠. 그 모란봉 악단의 단장 현송월이 그동안은 뭐 총살설도 있었고 뭐 신변 이상설 등 뭐 많았는데 이번에 취재진하고 인터뷰까지 예.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송월이 이번에도 이제 당당하게 대자면 이제 우리 문장군님 잘 아시겠지만 회담을 많이 해봐서 그 북한에서 이제 부사단장급입니다. 대자가. 오. 그러니까 이게 79년생인데 대자를 달았다. 근데 또 현송월의 남편은 저 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 여자니까 대위급 여자가 지금 대자가 된 거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애인이었는지 뭔지 네. 또 이제 소송 내지 않을까 뭐 저희 친척은 이제 망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 걱정은 없지만 좌우간 그 현송월이 상당히 대자로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만 이번 이제 분명하게 확인이 예.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이런 그 미녀들을 내보내서 좀 외교도 하고 중국 공산당과의 어떤 당대당 관계도 회복하고 이런 걸 볼 때 저희 예술단의 역할이 이번에 상당히 그 주목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문 장군님 말씀대로 뭔가 이제 저희 유인산이 이제 왔다 갔기 때문에 그 유인산이 정치국 서열 5위지만 바로 선전선동 담당 그 정치국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기남도 북한에서 선전선동 비서로서 서열이 5위란 말이죠. 예. 그때 뭔가 교감이 있었고 저것이 이제 북중 정상 간의 어떤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한번 풍악을 울려보자. 아마 예. 이런 합의가 있어서 간 것 같은데 예술단의 구성에서 볼 때도 뭐 유진아라든지 라유미라든지 상당히 그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름 정예 멤버가 간 거군요. 그 최정의 멤버가 갔고 지금 그 국가공훈합창단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인터뷰나 이게 카메라에 등장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저걸 이제 비행기에 태우지 않고 열차에 태워보낸 것은 우선 비행기 한 대에 태울 만한 인원이 안 돼서 오버가 됐고 예. 그다음에 과거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이게 그 주요 예술단이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서 수백 명이 죽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 가장 아끼는 예술단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가지 말라. 열차 네. 타고 안전하게 가라. 그래서 아마 저녁에 떠나서 아침 8시 반에 베이징 역전에 도착했단 말이죠. 예. 그런 거 볼 때는 상당히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예술단이 갔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겁니다. 아니 근데 네. 김정은 애인이라 그래가지고 현송월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거 뭐 외모 평가는 죄송합니다만은 리설지에 비해서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현송월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놈의 집안의 내력이 말입니다. 예. 김정일 때 자기보다 훨씬 연상인 송혜림 영화 배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현송월도 연상이지만 뭔가 김정은이 그 모성애를 느끼고 애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이설주보다는 한참 떨어지죠. 예. 네. 그런 김정은의 그 집안 내력이 모성애지 그것이 순수한 청춘 남녀의 애정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안찬일 한경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